조용한 수면 아래 감춰진 사무실 분위기는 평화로움 그 자체. 물론 그날도 별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에 대한 갈망과 취업을 위해 상경한 이 22살의 청년 이혁수. 아마도 그가 사무실이 막내로 근무하며 야무지게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건의 이제 구성, 실마리 제2화, 사라진 20대 청년. 그냥 대행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호련히 사라진 20대 초반 젊은 직원 이혁수 씨.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사라진 이혁수 씨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의 부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과연 미제 사건 전담팀을 움직이게 만든 사라진 그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정지일 형사. 강력계 베테랑 형사로 정평이 나 있던 그가 이 사건을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요? 우리 회사 이대리 알지? 걔가 나 때문에 죽었대. 무슨 소리죠? 퇴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취객의 살벌한 하소연. 그 추위 중에 실언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풍문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뭐 하나하나 이제 좀 메모해가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결국 취객에게 접근해 자연스럽게 명함을 받아낸 정 형사. 단순히 술 취한 이의 주정으로 여기지 않고 수사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요. 우리 뭐 형사들은 그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틀린 점이 많이 있죠. 직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그 예리한 판단력. 그렇게 해서 시작된 수사.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봤는데 기억나시죠? 어제요? 글쎄. 네, 경찰인데요. 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경찰임을 밝히자 긴장하는 직원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기 직원이 다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술 취해가지고 내가 한 말을 그걸 믿었어요? 남의 사무실 와가지고 결국 예민하게 반응하던 남자 직원들에 의해 쫓겨난 정 형사. 피해자분이 누구인지를 우선 찾아야 되는 게 우선적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분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사무실인지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쭉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피해자분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됐죠. 직원들의 수상한 태도 때문에 사무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정 형사는 또 다른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여기 직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안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이 대리님 말씀하시는 건가? 이대리요?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직원 이혁수 대리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이 전에 그 이대리라는 사람이 일했던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그만뒀죠? 그래 맞아. 이대리 있었지? 말이 다르네요. 미확인된 그 첩보 내용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조금씩 그 확인해 나갔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임모 씨를 우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라진 직원 이혁수의 소재 파악을 위해 시작된 본격 5년 신문. 전쯤인가? 그때 이후로 연락 없이 회사도 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 몰라 진짜. 저는 바지 사장이라서 사무실도 잘 안 나와요. 저 사장님 운전기사 운전만 좀 했습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무실 직원들. 그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어요. 나 한기사하고 현장 나가볼 테니까 정리들 다 잘하시고 들어가세요. 사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 혹시 오늘 월급 주시기로 한 날인데 오늘 월급날이었어?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당시 한 1,000여만 원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걸 지급을 안 해주자 그 피해자분께서 1,000여만 원을 받아내려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제 피해자들하고 감정이 상해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자 결국 말없이 퇴사해버렸다는 이혁수. 그렇다면 퇴사한 후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이 피해자분은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생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통장 거래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용까지 살펴본 정 형사. 그런데
특정 날짜 이후에 생활 반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은 결정적 실마리가 그 진위 여부를 밝혀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달력 속에 결정적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이후로 끊긴 이혁수의 생활 반응. 이는 사건을 푸는 결정적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이상하네. 왜 5월 3일 이후로 이혁수 씨의 생활방에 나오지 않는 거지? 김 형사, 그 5월 3일 날짜에 맞춰 그 사무실 주변 CCTV를 확보한 정 형사. 그리곤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박윤 실장하고 한명수 이사 아니야?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뭐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요? 뭐라? 뿐만 아니라 5월 3일 이 날짜에 박 실장과 한 기사가 전라남도 해남 요금소를 통과한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인데요. 사실관계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었었죠. 진술을 받아낼 때 저희들이 뭐 치밀하게 준비해서 뭐 추궁하는데 뭐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죠. 완전 범죄로 끝날 뻔한 7년 전 살인 사건이 술자리에서 내뱉은 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5월 3일 날짜 속에 숨겨졌던 명백한 살인의 정황. 결국 긴급 체포된 박 실장. 최초 진술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냈던 한 기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월급 언제 주실 거예요? 1,000만 원이나 밀렸잖아요. 1,000만 원이나. 아 머리 아파. 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 진짜. 아니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못 살죠. 사실 임 사장과 박 실장은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요. 깜짝이야. 아 뭐야 회사에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이대리 하는 거 봤어? 아 진짜 나한테 눈 치켜뜨고 진짜 돈 달라고. 박 실장은 내연녀를 위해 잔인한 범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사장님 월급 안 들어왔는데. 아 또 한 개시네 이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노골적으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임 사장에게 화가 난 피해자 이혁수.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아 노동청. 아 이대리, 아이 한나라서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실장님? 아이, 신고하려는 이수혁을 제지한 임 사장의 내연남 박 실장. 그리고 그날도 와서 이제 그 임모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제 박모 씨가 자판기 커피에다 우리 그 믹서 커피에다가 커피를 타주고 이제 수면제를 타서 먹고 잠이 들었던 거죠. 아이고. 화가 난 이혁수에게 진정하라며 수면제 탄 커피를 건네고 이대리. 이혁수가 잠든 사이 한 기사를 급히 사무실로 이대리. 부르는 박 실장. 항사 지금 사무실로 빨리 와. 박 실장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이 자식 그 신고한다고 난리치길래 내가 잠재웠어. 아, 이 자식 신고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이 자식 갖다 버릴까?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잔인한 범행을 결심한 두 사람. 그렇게 22살의 청년 이혁수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박 실장의 고향인 해남으로 향하고 한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한 것인데요. 피의자들이 당시에 안매장 갔다는 장소 거기를 뭐 포크레인과 뭐 하여간 수작업을 해서 여러 차례에서 수색을 했으나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시멘트를 우리가 다 깼었어요. 정 형사는 사체를 찾기 위해 2개월간 해남 야산에 숙식, 5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뭐 공범 한모 씨가 아직 검거되고는 안 되고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뭐 한모 씨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뭐 저희들한테 잡힐 것입니다. 한모 씨를 검거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한모 씨하고 한모 씨를 상대로 시신 그 매장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한번 꼭 시신을 찾아서 좀 혼을 달래주고 싶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 베일에 가려진 진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를 찾고야만 하는 끈질긴 힘이 있습니다. 최재한 경사의 실마리.